문제풀이하고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석부터 보죠. 아이고, 왜 이게 뜨니? 정석 유제가 이번 과제였네요. 유제 9-1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았죠? 9-1번. 자,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에 대해 왜 이렇게 흐린 것 같냐? 보셨어요? 아직도 흐린 것 같은 느낌이군요. 두집합 x, y에 대해서 스몰 x가 x의 원소일 때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 자체가 x에서 y로의 함수, x, y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정의역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이 친구는 공역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x가 있고요. y가 있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요. 그래서 x는 -1, 0, 1이고요. y는 -1, 0, 1, 2 이렇게 생겨있는 친구인데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뭐라고 했었습니까? 정의역에 있는 친구들이 단 하나의 대응을 가져야 된다고요. 화살표를 딱 하나만 가져야 된다고요. 안 가져도 안 되고 2개 이상을 가져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친구, 이 친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들어온 값을 그대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1이 들어오면 -1을 내보내는 거고요. 0이 들어오면 0을 내보내고요. 1이 들어오면 1을 내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단 하나의 대응을 가졌으니까 함수가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들어오는 친구의 2배를 해서 내보내라고요. -1이 들어오면 누구를 내보내라는 겁니까? -2를 내보내야 되는데 여기 중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화살을 못 쏩니다. 대응을 못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겁니다. 물론 여기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면 당연히 함수가 되겠지만 지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아닌 겁니다.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자, 3번은 들어온 친구를 제곱해서 내보내려. -1이 들어오면 제곱해서 얼마를 내보내는 거예요? 1을 내보냅니다. 0이 들어오면 제곱해서 0을 내보내고요. 1이 들어오면 1을 내보내는 거죠. 이렇게 치역이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들이 단 하나의 대응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번은 들어온 친구의 세제곱하라고 그랬어요. -1 세제곱하면 얼마입니까? -1 세제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0 세제곱하면 얼마예요? 0이네요. 1 세제곱하면 얼마예요? 1이에요.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 조건 하에서는 얘랑 얘는 같은 함수입니다. 식이 달라도 들어오는 값에 대해 같은 결과물을 가지기 때문에 저 조건 하에서는 같은 함수로 칠 수 있는 겁니다. 됐고요. 유제 9-2번. 자연수 전체 집합을 라지 n이라고 했는데 x가 라지 n의 원소래요. 그러니까 x가 뭘 말하는 거예요? 스몰 x가 자연수. 자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n에서 n으로의 함수. 앞에 오는 거 정의역이라고요. 뒤에 오는 거 뭐라고요? 공역이라고요. 그러면 정의역도 자연수고 공역도 자연수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꼭 x가 정의역 아닙니다. 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들어온 친구에 1을 더해서 내보내기로 했죠. 1, 2, 3, 4가 들어오면 얼마를 내보내야 됩니까? 1, 2, 3, 4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미래 또 자고 있어요. 1, 2, 3, 4가 들어오면 2, 3, 4, 5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모두 자연수 맞죠?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자, 들어오는 친구의 1을 빼서 내보내래요. 그러면 1, 2, 3, 4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0,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0이 못 나오죠. 왜요? 공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0은 자연수예요? 자연수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1은 사실 화살을 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거죠. 됐죠? 자, 절대값
인데 음수배하고 절대값을 씌우래요. 왜 이딴 짓을 할까요? 1, 2, 3, 4가 보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마이너스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 마이너스 4의 절대값. 프로축구 선수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할 건가요? 네. 자, 그래서 이거 1, 2, 3, 4니까 정의역으로 그대로 들어올 수 있죠. 이것도 제곱해서 내보내래요. 1, 2, 3, 4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면 제곱해서 1, 4, 9, 16 이런 친구들인데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자연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응, 화살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2번이었습니다. 자, 됐고요. 9-3번 보겠습니다. 임의의 두 정수, 여기서 임의의 두 실수가 아니고 정수만 된대요. 정수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한대요. 왠지 몰라요. 그냥 만족한대요. 그럼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요. F0과 F2를 구하세요인데 F1이 얼마인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얘 1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F2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 X에 1 넣으면 됩니다. 1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0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0을 넣어볼까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쓴다면 F1 곱하기 F0은 F1 더하기 F1 이렇게 됐네요. 됐죠? 자, F1 얼마인지 나왔으니까 F0은 F1 1이라서요. 1 더하기 1. F0은 2네요. 됐죠? 그래서 F0이 2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적절한 수를 넣는 거예요. Y에 1 넣고 X에 얼마를 넣는다 이런 것도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 조금 복잡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번에 F2를 구하래요. F2를 구하는데 갖고 있는 건 이 두 친구죠? 그러면 이 식에 X에도 1을 넣고 Y에도 1을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 되니까 1 더하기 1이라 우리가 원하는 F2가 될 테니까요. 그죠? 그리고 1 빼기 1이니까 이건 되겠죠? 그럼 문제에 주어진 건 F1 곱하기 F1은 F1 더하기 1이니까 2 더하기 F0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F1은 아까 1이라고 그랬으니까 1 곱하기 1이고요. F2는 아까 구했죠? 얼마였어요? 2였네요. 그러면 F2는 넘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고요. 적절한 수를 넣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 요구하는 형태로 변형해서요. 얘서 오늘 왜 늦게 왔나요? 왜 늦게 왔나요? 얘서 원래 잘 안 늦잖아요. 네. 그래요. 9-4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할 때 F5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적절한 수를 넣어서 막 이야기하는 거고요. 누가 5였으면 좋겠다고요? F 안에 들어있는 친구가 5였으면 좋겠다고요. 물론 1, 2, 4, 0, 1, 마이를 적절히 넣으시는 게 원래 생각이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서요. 이게 얼마인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자고요. 5인 경우. 또는 이게 5인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로 2x-x가 5인 경우, 즉 x가 얼마인 경우냐면 마이너스 3인 경우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그럼 주어진 모든 x에 마삼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f5 우리가 원한 거죠. 더하기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5인가요? 마이너스 5 되겠네요. 마이너스 5하고 여기다 마삼 집어넣으면 f-1은 1 이렇게 됐어요. 그럼 생각이 바뀌었죠. F5를 구하기 위해서는 F-1이 얼마인지 찾아야 되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자, 이건 조금 이따 찾고요. 두 번째로 이걸 5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걸 5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케이스로는 X에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3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3을 집어넣을 거고요. 3 싹 집어넣으면 5 곱하기 F-1 더하기 7 곱하기 F5는 1이에요. 아이고, 다시 한번. F5를 구하기 위해서는 F-1을 찾아야 되겠네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F-1을 찾아야 돼요. 근데 조금만 더 넓게 보면 위의 식의 변수는 F5랑 F-1 모르는 거 두 개. 밑에 식의 변수 모르는 것도 F5랑 F-1 두 개네요. 미지수 두 개고 식도 두 개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연립합니다.
연립하면 f-1이 얼마인지 몰라도 f5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식을 정리해서 f5만 남긴다고요. 다시 말하면 f-1을 없애자고요. 그럼 f-1을 없애기 위해 여기 개수, f-1의 개수 마이너스, 여기 f-1의 개수 5네요. 둘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하면 되겠네요. 더하면 이게 사라지죠. 좌변끼리 더했으니까 사라져요. 이렇게 더하면 6f5가 됩니다. 그럼 그게 더했으니까 2네요. f5는 얼마?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많은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 미적분 1까지 다 배우고 나면 이 친구를 봤을 때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수업하다도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2-x가 있고요. 2 더하기 x가 있네요. 이 친구들 설명한 적 있어요. 부등식 이야기하면서 설명한 적 있습니다. 범위 이야기하면서 설명한 적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2를 중심으로 x만큼 더 간 거, 2 더하기 x, 똑같은 간격만큼 뒤로 온 거, 2-x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사실 여기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지금 우리 처음에 마3 집어넣었죠. 마3 집어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사실 뒤로 온 거, 그 다음에 앞으로 간 거, 이런 식으로 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3 말고 3을 집어넣으면 앞으로 간 거, 뒤로 간 거라 이게 의도된 사실은 형태라는 거예요. 3을 집어넣던 마3을 집어넣던 5랑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게 이 특징성에 의해 3칸 떨어진 걸로 의도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눈에 보였다면 사실 마일 0, 1을 넣는 것보단 선생님이 처음 푼 것처럼 이걸 5로 만드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었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했고요. 유제 7번입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 그래프에 관련된 유제 7번입니다. 재훈이는 영상 봤나요? 안 봤군요. 이따 보충 시간 이야기합시다. 자, 유제 9-7입니다. 다음은 두 집합 1, 2, 3, 4랑 x에서 y 1, 2, 3, 공역이 1, 2, 3, 정역은 1, 2, 3, 4 이거에 대해서 다른 건 못 나와요. x의 원소 x와 y의 원소 y 사이의 대응관계를 나타낸 거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정의역이라고요. 이게 공역이에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x축의 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4개의 원소들만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y축의 공역에 해당하는 y 3개의 값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랬었냐면요. 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한 개의 대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안 가져도 안 되고 2개가 넘어가도 안 됩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 친구의 수직인, x축의 수직인 선을 긋는 거죠. 그러면 한 개 만나네요. 한 개 만나네요. 2개 만나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뭐예요? 3이 뭐도 가리키고 1도 가리키고 3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를 가리키고 있는 구조라 안 됩니다. 여기도 1이 2개, 2도 2개고요. 3도 2개요. 4는 심지어 4개, 3개네요. 안 되죠. 1 하나, 2는 없네요. 안 됩니다. 여기서 1 하나, 2 하나, 3 하나, 4 하나죠. 이 2개만 한번 그려볼까요? x에서 y로의 함수고 1, 2, 3, 4에서 1, 2, 3으로 가는 내용이고요. 1은 2를 가리키고 있고요. 2는 3을 가리키고 있고요. 3도 3을 가리키고 있고요. 4는 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됐네요. 이런 거라고요. 근데 얘는요. x에서 y로의 함수고 1, 2, 3, 4, 1, 2, 3인데 1은 1을 가리키고 있는데 2는 화살이 없는 겁니다. 3을 가리키고 있고요. 4는 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가 화살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2개 이야기가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선생님이 집합 파트하고 명제 파트 하면서 무슨 이야기 드렸냐면 집합하고 명제는 같은 거다. 표현 방법만 다르다. 라는 이야기 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집합적인 표현을 했냐
함수적인 표현, 그래프적인 표현을 했냐의 차이인 것 뿐입니다. 같은 이야기인 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이 사실 모르겠어요. 선생님만 그렇게 생각하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수학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과의 대표 과목이 수학이라고 하죠. 문과의 대표 과목은 뭔가요? 알잖아요. 문과의 대표 과목은 뭔가요? 국어나 영어겠죠? 국어나 영어에서 여러분 글을 잘 쓰는 방법 뭡니까? 혹시 알아요? 글 잘 쓰는 방법. 이거 우와 잘 쓴 글이야 라고 느끼게 하는 방법. 모릅니까? 글 같은 거 써본 적 없어요? 혹은 남의 글을 읽고 개 잘 썼네 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요?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글 잘 쓰는 첫 번째 방법은요. 간결하게 쓰는 겁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안 붙이고 아주 간결하게 쓰는 게 잘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글을 써보시면 직접 써보시면 알겠지만 분량을 늘리는 건 개 쉽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붙여서 100자짜리 글을 1000자 만자로 만드는 건 개 쉬워요. 근데 100자짜리 글을 50자로 줄이는 거, 만자짜리 글을 100자로 줄이는 건 개 어렵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모두 넣으면서요. 네. 그런 거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 같은 표현을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일기, 지금도 어리지만 일기 써보지 않았나요? 안 쓰나요? 요즘은? 일기 쓰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실수라기보단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뭐 하였다, 뭐뭐 하였다, 뭐뭐 하였다, 뭐뭐 하였다, 뭐뭐 하였다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근데 그런 글들은 읽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단조로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어미를 조금씩 바꿔가는데 의미는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어휘력입니다. 어휘력이에요. 같은 말을 해도 반복하지 않으면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수학도 비슷해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땐 이렇게 하고 어떨 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간결하게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글을 잘 쓰는 거나 수학 문제를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거나 사실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고 얘랑 같은 거네를 깨닫는 애들은 결국 수학을 잘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건데 둘을 못 합치겠어. 그런 애들은 뒤에 가면 수학을 못합니다. 여러분 국어랑 영어 있죠? 국어에 있는 표현을 영어적으로 어떻게 쓸까가 잘 연결되는 애들이 외국어를 잘하는 겁니다. 국어 따로 하고 영어 따로 하는 애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되죠? 선생님은 아는 친구 중에 딱 한 명만 그런 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그 친구는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있는 여자인데 걔는 한국에서 중학교 때까지 살다가 고등학교 때 미국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대학 나오고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걔가 옛날에 또 한국 들어온 지 꽤 됐다. 옛날에 한국에 들어오면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우리말을 잘 못합니다. 네, 영어에 절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3일차 되면 우리말을 다시 원래 사람처럼 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걔랑 막 옛날에 왔을 때 술 먹다가 내가 물어봤어. 너 그러면 다시 미국에 돌아가도 한 2, 3일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냐? 그래서 못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표현한 게 그거였어요. 영어 스위치가 있대, 자기 머리에. 그래서 그 스위치가 딱 켜지면 네이티브처럼 영어가 나온대. 그리고 한국인 스위치가 있대. 그래서 한국인 스위치가 딱 켜지면 그때 이제 한국인처럼 말이 나온대. 근데 귀국하고 며칠은 그게 잘 안 켜진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되면 열심히 하면 수학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럼 저런 문제들을 보고 수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과든 문과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문과 친구들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는 문과라서 수학을 잘 못해라는 건 고생하고 싶지 않다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이 고생하라고 그러니까 하기 싫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단편적인 이야기로 해석하지 말고 연결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새로운 것처럼 생긴 걸 봐도 사실은 이거네?
이걸 다른 측면으로 해석한 거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부교재 보겠습니다. 재훈이 오자마자 자고 있어. 재훈이 오늘도 체육 활동하다 왔습니까? 오늘은 안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자요? 자지 마. 자, 부교재 230번입니다. 230번.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거를 위해서는 사실 그래프를 모두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프를 모두 그려줘야 되거나 아니면 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식에 대한 정리,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둘 다 해볼게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고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그래프 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4번은 우리 그래프 그려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 지금은 수식적인 접근 해볼 거예요. 특별히 멘트가 없으면 X가 정의역이고요. 그 다음에 Y가 공역입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역이면서 동시에 치역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정리해 볼게요. 이거 정리하면 Y제곱은 X 더하기 4죠. 생각해 볼게요. X에 얼마를 5를 넣었어요. 즉 들어오는 값이 5입니다. 그러면 Y제곱이 얼마인 거죠? 9죠. 그럼 Y가 될 수 있는 값은 얼마입니까? 3이나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정의역 하나가 두 개의 치역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또 X가 만약에 마이너스 5예요. 그럼 Y제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수 우리 뭐라고 불렀나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수 우리 뭐라고 불렀나요? I. 근데 마이너스 I도 있어요. 뭐 물론 여기서는 정의역하고 공역이 이게 문제를 좀 대충 만들었어요. 정의역하고 공역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럼 보통 실수인데 복소수까지 확장을 한다고 해도 두 개를 가리키게 됩니다. 실수만 공역으로 가진다면 가리키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이유 때문에 뭐가 아니다고요? 함수가 아닌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본 적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려본 적 있습니다. 맞습니까? Y는 X제곱 빼기 4 그래프 그려본 적 있죠? 그럼 얘랑 얘는 누구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친구인가요? X랑 Y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친구죠. 우리 대칭이동 중에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친구 있었어요. 어디에 대칭이동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죠? Y는 X에 대칭이동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 친구 그림을 그린 다음에 Y는 X에 대칭을 한다면 얘가 된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 친구 그림부터 그려볼까요? 저 친구 그림을 그리면 0이래. 마이너스 2랑 2를 지나고 여기 4, 마이너스 4를 지난 이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인데 이 친구를 어디에 대칭 이동하자고요? Y는 X에 대칭 이동합니다. 접으면 돼요. Y는 X에 접는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이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됐죠? 접으면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접으면 이쪽으로 올 거고요. 이 부분은 접으면 이쪽으로 올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느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아닌 거죠. 됐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은 함수가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함수가 아니어도 그냥 그림으로 그려진다면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됐고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235번입니다. 두 집합 x, y가 나와 있는데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f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정의역이 x고요. 공역이 y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함수 이름을 f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 뭔지 설정돼 있어요. 마4, 마2, 0, 2, 4. 그 다음에 y도 설정되어 있네요. 0, 1, 2, 3, 4예요. 자, 근데 함수 f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들어오는 값이 0보다 작으면 절대값이고 1을 빼서 내보내래요. 왜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4, 0보다 작은 수죠? 절대값이면 4, 거기서 1 빼서 내보내면 4에서 1 빼서 내보내면 얼마예요? 3이죠.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보다 작은 수네요. 절대값 씌우면 2, 거기에 1 빼서 내보내면 1. 자, 0이 들어왔어요. 우리 0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수를 그대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0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0을 내보낼 거고요. 2 들어왔네요. 이 두 친구에 해당하지 않죠?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곱하고 4로 나누래요. 2를 제곱하면 4, 4를 4로 나눴으니까 1. 자, 그 다음에 4가 들어왔어요. 0보다 큰 수니까 제곱하면 16, 4로 나누면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치역을 구하래요. 화살을 맞은 애들 구하라고요. 0, 1, 3, 4가 치역이 되겠습니다. 됐죠?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게 함수의 규칙 방법이었었어요. 다음 39번입니다. 두집합 x, y가 있는데 x는 3개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1, 0, 1. y는 정수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모두 말하는 거고요. x에서 y로의 함수로 정의한대요. 그러면 정의역 x에서 공역 y, 이건 정수 되고요. 마이너스 1, 0, 1만 된다는 겁니다. f 함수고요. 그 다음에 g라는 이름의 함수도 똑같이 정의역과 공역을 가진대요. 만들어 보면요. x에서 y로의 함수고요. g 한 다음에 정수하고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f 함수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들어온 상태의 친구에 1을 빼서 내보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들어오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2. 정수 중에 마이너스 2. 0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1. 1이 들어오면 0이 나오겠네요. 됐죠? 자, 근데 g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래요. 들어온 친구에 저렇게 해서 내보낸다. 근데 이 문제, 모르죠 아직은.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죠. f랑 g가 같대요. 두 함수가 같다는 건 식이 같아도 되겠지만 뭐가 같아도 되는 거였어요? 들어오는 값에 대해 나오는 값이 같은 구조여도 된다고요. 그럼 g 함수는 마이너스 1이 들어왔을 때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되고요. g 함수는 0이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고요. g 함수는 1이 들어왔을 때 0이 나오면 되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그래프적인 이야기를 동반해 본다면 gx 함수는 모든 실수에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고 해서 그냥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여기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 0 여기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이 세 점을 지나는 게 g 함수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무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일어나. 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거 봐요. 이 친구에 대해서 이 세 점을 지나는 형태의 함수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계세요? 이 세 점을 지나는 형태의 함수. 지금 gx가 문제의 겉보기엔 몇 차처럼 나와 있나요? 그럼 2차 함수를 그렸는데 하나, 둘, 셋을 동시에 지나는 2차를 그릴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있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2차 함수 중에 하나, 둘, 셋. 여러분이 알고 있는 2차 함수 중에 한 칸 오른쪽으로 갔을 때 한 칸 위로 가고 한 칸 오른쪽으로 갔을 때 한 칸 위로 가는 형태의 친구를 그려낼 수가 있냐는 겁니다. 2차 함수를 안 그려봤으니 이런 걸 보고 알 수가 없죠. 2차 함수의 특성상 x의 변화랑 y의 변화가 이렇게 같은 친구가 세 점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 세 점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사실은 직선 위의 친구입니다. 그럼 어떤 2차랑 직선이 세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있나요?
없죠. 그럼 전제가 틀렸네요. 2차일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사실은? 2차가 아니라는 거죠. 얘랑 똑같으면 되겠다. 이 친구랑 똑같으면 되겠네요. 그럼 사실 2차가 아닌, 즉 A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0이란 이야기죠. 직관적인 이야기로 했고요. 수식적인 이야기도 같이 해야죠. 자, 수식적인 이야기를 같이 한다면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집어넣어 볼 거예요. 이 세 개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고요. 0 집어넣으면 0 더하기 0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이고요.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고요. 됐죠? 그럼 요거에 의해서 C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다 마일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1하면 1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둘을 더하면 2A는 얼마예요? 야, 이 왜 1이야? 미쳤어. 0이죠. A 얼마예요? 0이죠. 아까 A 0일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2차인데 직선, X의 변화, Y의 변화, X의 변화, Y의 변화가 같은 직선하고 세 군데서 만날 수 없다. 직관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수식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뭐라고요? 2차가 아니고 1차라는 겁니다. 됐죠? 문제에서는 셋에 곱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A가 0인 것만 하면 나머지는 굳이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만 자랑, 그래프 그리라는 이야기죠. 그래프 그리는 게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사실 계산을 안 해도 되죠. 자, 241번 하고 리마인드 해보죠. 241번 절대값 그래프랑요. 예서씨, 그만 자요. 기대지 마시고요. 기대지 말라고. 끄덕끄덕하고 기대고 있지 말고 기대지 말라고. MDMS는 뭡니까? 왜 MG예요?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목은 고등학교는 없죠? 이제 생활복이나 교복 같은 거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복이나 교복을 어쨌든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매하는 게 부담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냥 적당히 색깔 비슷한 옷만 입고 다니면 된다라는 되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생활복이 잘 나와서 입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생활복 비싼가요? 너희한테 물어본 내가 나쁜 사람이네. 대답도 안 하고 이 자식. 자, 241번입니다. y는 절대값 x-2라고 y는 2분의 x의 가우스를 씌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이건 다이렉트로 그릴 수 있으니까요. 재윤씨 목 다치겠다. x-1의 전체 절대값 씌웠어요. 식 전체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식 전체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해요? X축 위에 있는 거 살리고요. X축 밑에 있는 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서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Y는 X-1 그래프부터 그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그려서 X축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살리고요. X축 밑에 있는 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서 올린다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림을 너무 비대칭적으로 그렸네요. 이겁니다. 이게 y는 절대값 x-1이죠. 혹시 본인이 방금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른다 하면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특강할 거니까 그때 들으세요. 안 들으면 결국엔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우스 2분의 x입니다. 가우스 2분의 x예요. 가우스의 결과물은 무조건 뭐라고 했죠?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의 결과물은 n인 어떤 정수가 나와요. 그럼
가우스 씌웠는데 n이 나왔다는 건 안에 있는 친구가 요 특정 정수인 n과 그거보다 하나 큰 거 사이에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x가 2n과 2n 플러스 2 사이에 있으면 요 자리에 n이라고 적을 수 있다고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걸 적어본다면 y는 2분의 x의 가우스 씌운 건 결국 n이라고 적을 수 있는데 이걸 적으려면 x가 얼마? 2n과 얼마 사이? 2n 플러스 2 사이에 있으면 되고 n은 정수라고요. 됐죠?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볼까요? n에 마이너스 1을 넣는다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요. n에 마이너스 1 넣을 거예요? n에 마이너스 1 넣고 n에 마이너스 1 넣을 거예요? 그럼 주어진 친구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n에 마이너스 1 넣은 거예요. x의 범위가 어떨 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다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0 사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y는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려요. 점선으로 그릴게요. y는 마이너스 1 그래프는 얘입니다. 그죠? 근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만 가져오죠.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러면 얘 색칠하고요. 쭉 가져온 다음에 여기는 빵꾸 뚫고 가져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물론 마일도 할 건데 안 해도 돼요. 얘랑 교점을 찾는 거잖아요. 얘는 양수만 존재하고 음수인 애랑은 어차피 안 생길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굳이 마삼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0인 순간이요. n에다 얼마 집어넣은 거예요? 0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여기다 0, 여기다 0 집어넣으면 x의 범위가 사실은 0부터 2까지라고요. 그럼 y는 0 그래프는 이 친구예요. 근데 그 그래프를 그려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뭐만 가져온다고요? x값이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 가져오라고요. 그러면 0은 가져오고요. 2는 안 가져옵니다. 어이구, 교점 하나 생겼네요. 그죠? 교점 하나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n에 1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x의 범위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부터 1 집어넣으면 4까지입니다. 그럼 y는 1 그래프는 이 친구입니다. 됐죠? y는 1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친구의 x의 범위가 2부터 4까지를 가져오라고요. 2 가져오고요. 4 안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색칠해서 이런 곳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색칠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교점이 달라지니까요. 교점 여기 있네요. 됐죠? 자, 2일 때 n에 2를 집어넣어요. 여기다 적을까요? n에 2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x의 범위는 2 집어넣으면 4부터 6까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y는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기는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x가 4일 때부터 6일 때까지 이렇게 가져온다고요. 안 만나네요. 이유도 안 만납니다. 됐죠? 그러면 교점은 몇 개예요? 하나, 두 개네요. 가우스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가우스는 그냥 이렇게 그리는구나, 저걸 저 범위로 찾아낼 수 있구나 정도까지면 될 것 같고요. 절대값 그래프는 당연히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씨 주무시는 것 같은데, 기대고 자는 것 같은데. 네, 알겠어요. 그래서 그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교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했습니다. 리마인드 볼까요? 이거 아닌데. 리마인드 있네요. 리마인드 두 문제만 풀 겁니다. 리마인드 데이 25에 7번하고 30번이요. 여기 있는 거 근해분리 문제입니다. 근해분리 또는 양근음근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렇게 피곤해? 양근음근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거는 풀이 방법이 존재합니다. 풀이 방법 존재하는데 풀이 방법을 쓰려면 결국 그래프를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풀이 방법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다들. 이게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대충 넘어가요, 학생들이. 대충 넘어가는데 이거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미적분원에서 또 나와요. 또 나오고 학교 시험 볼 때도 당연히 제일 어려운 문제로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고 본인이 이쪽 파트 힘들어도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모르고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요거에 해당하는 그 수업 영상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단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은 그거 꼭 한번 보세요. 안 보면 더 이상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양근, 음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 판별식 D,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양인지 음인지, 세 번째 두 근의 곱이 양인지 음인지에 대해 판단하고요. 두 근이 음수다 했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이란 표현 없습니다. 그럼 근 두 개가 겹쳐도 되기 때문에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음수 두 개의 합은 음수가 될 거고요. 음수 두 개의 곱은 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킨 애를 찾으면 된다인 겁니다. 판별식 쓰면 4분의 D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마이너스 AC 2M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배 M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은 2M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이 두 친구부터 정리하면 양변을 마이로 나눈 부등호 방향 바뀌고요. M이 2보다 크면 됩니다. 첫 번째 찾았고요. 요건 정리하면 M이 2분의 1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찾았고요. 자, 요거 이야기할 겁니다. 전개해서 정리해야죠. B제곱 그러면 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인데 마이너스 2M이니까 마이너스 6M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5 있겠네요. 이게 0보다 같은 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M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요. 양수니까 양끝 값입니다.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1하고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최종적으로 M은 1의 왼쪽 또는 M은 5의 오른쪽 이렇게 되고요. 이 세 개의 겹치는 범위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1, 5 해서 첫 번째 친구는 1보다는 작거나 같고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2보다 크다. 두 번째. 세 번째는 2분의 1. 여기 있겠네요. 2분의 1보다 크다.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세 개가 겹치는 영역이라고요. 여기밖에 없네요. 됐죠? 그래서 M이 5보다 여기 들어와요. 여기 등호 있었잖아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2번이네요. 문제 똑같은데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음수인데 여기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했었으면 여기에 등호가 빠지죠. 여기에 등호가 빠지니까 5보다 크다인 얘가 답이 됩니다. 알겠죠? 양근, 음근에 관련한 이야기는 저 세 개를 비교합니다. 세 개를 비교하고 세 개 중에 이게 음수가 나오죠? 수업 내용에 있어요. 이게 음수가 나온다면 이걸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분의 C죠? A분의 C가 음수면 A 곱하기 C가 음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고 이거 음수예요. 양수에서 음수를 빼니까 무조건 양수라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도 수업에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양근, 음근이 아닌 근의 분리 이야기 30번입니다. 근의 분리는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다들 어려워하고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공식 같은 거 없어요. 그래프 그리고 해석해야 돼요. 그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충 넘어갑니다. 근데 결국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최상위의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고 한 근은 2와 3 사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계략적인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준다고요. 마이너스 1,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여기 2, 3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근이 있는 거고요. 여기 사이에 하나의 근이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가 A인데 A가 문제 제일 마지막에 양수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랑 여기를 지나면서
최고 차이 계수 양수, 아래로 볼록한 2차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그려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y는 a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1은 0,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 이걸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 찾아보죠. 꼭지점의 x좌표. 아직도 완전 제곱식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문제 풀 때 꼭지점 x좌표 구하세요. 그런데 완전 제곱식 만드시면 시간 개오래 걸립니다. 근의 공식 앞부분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요. 이걸로 바꿔주세요. y좌표는 필요하면 구하고 구하는 방법 뭐예요? 이걸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됩니다. x에다 넣으면 되죠. 그때 y값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고등 내용 하는데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2a분의 a 플러스 1이 꼭지점의 x좌표예요. y좌표는 필요하면 구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얘는 a 값에 따라 바뀌는 애입니다. 위치가 변동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세 개를 역시 비교합니다. 양근, 음근 세 개였고요. 요것도 세 개인데 세 개가 조금 달라요. 판별식 D를 비교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를 비교해야 되냐면 여기에 특정값들 있죠. 이 특정값들. 특정값을 대입해서 양인지 음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어려워요. 꼭지점의 x좌표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곳은 제외합니다. 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제외한다고요. 존재하면 될 수도 있으면 살려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프를 계속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판별식 D입니다. 하나는 여기에 근이 있고 하나는 여기에 근이 있으면 근 두 개가 겹칠 수 있나요? 하나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근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2와 3 사이에 근이 있으면 그 두 근 알파 베타가 겹칠 수 있냐고요. 없죠. 절대 없습니다. 문제에 서로 다른 두 근이란 표현은 없지만 개념상 절대 없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걸 찾는 겁니다. 서로 다른이란 표현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존재할 수 있냐 없냐를 그래프 그려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값. 여기서 특정값은 하나, 둘, 셋, 넷입니다. 문제에서 언급된 친구들이에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y값은 양수겠네요. 0을 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y값은 음수고요.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y값 음수, 3을 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y값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값이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양수. x에 0을 집어넣으면 y값이 음수. 그 다음에 x에 2를 집어넣으면 y값이 음수. x에 3을 집어넣으면 y값이 양수. 이 네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꼭지점의 x좌표 현재 움직입니다. a 값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특정 값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특정 값보다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걸 이야기할 거고 이게 만약에 여기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서 또 다른 근이 2와 3 사이. 즉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여기랑 여기를 동시에 통과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프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렸는데. 절대 없죠.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여기도 통과하고 여기도 통과하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외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곳을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반대쪽 끝도 볼까요? 3보다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꼭지점이 있어요. 그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하나는 여기를 지나고 하나는 여기를 지나는 게 존재할 수 있겠냐고. 없죠. 제외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림을 그려봐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꼭지점이 있어요. 그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렸는데 하나는 이 사이에 만나고 하나는 여기 만나는 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되겠죠. 하나는 여기 오는 거 되고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깥으로 나온 게 개멀리 와서 이렇게 올 수는 없어요. 대칭성이 깨지잖아요. 맞죠? 이 간격 1밖에 안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간격이 2 이상인데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내부에 떨어지는 것도 안 됩니다. 똑같은 이유로 이 내부에 떨어지는 것도 안 되겠죠. 그럼 사실
꼭지점의 x좌표는 0과 2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존재해요? 여기쯤 존재해요? 그럼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되는 게 있죠? 살립니다. 되는 게 있으면, 하나라도 되는 게 있으면 살리는 거예요. 마치 어떤하고 뭐든처럼.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로 꼭지점의 x좌표 2a분의 a 플러스 1은 어디와 어디 사이여야 되냐면 0과 2 사이여야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문제에 따라서는 쉬운 문제는 없어요. 그 꼭지점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 꼭지점은 무조건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겹치는 걸 해야 되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이 문제에서. 아까 두근의 곱이 음수이면 판별식가 무조건 양수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 y값이 음수인 순간이 존재했으면 좋겠대요. 아래로 볼록하다의 아래로 볼록하다의 또 다른 표현은 올라간다의 의미입니다. 무한히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아래로 볼록하다는 이야기. 그럼 y값이 음수인 순간이 있으면 이걸 기점으로 무한히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0을 만나는 순간이 두 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수 뜨겠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y값이 음수란 내용이 있으면 사실 판별식 d가 무조건 0보다 큽니다.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위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다시 말하면 밑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y값이 양수인 순간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다 0을 만나는 순간이 무조건 두 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y값이 양수란 내용이 나오면 판별식을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중에 이거는 이 친구들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줄 필요 없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만족시키는 애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하면 되죠. x에 마이너스 1 넣어요. 이 식에 x에 마이너스 1 넣습니다.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a,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2a가 양수라고요. a가 양수네요. 이건 문제에서는 의미가 없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준다는 겁니다.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성립하네요. 그럼 이 두 친구는 해줄 필요 없고요. 현재 x에 2 집어넣을 거예요. 2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2a 마이너스 3인데 이게 뭐여야 된다고요? 음수라고요. 그럼 a가 뭐보다 2분의 3보다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거 나왔네요. 그 다음에 x에 3 집어넣어요. x에 3 집어넣으면 9a.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6a 마이너스 4가 뭐냐?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a는 6분의 4, 3분의 2. a는 뭐보단 커야 되냐면 3분의 2보다는 커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것도 나왔어요. 지금 두 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요. 2a분의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 둘, 셋에 분모에 있는 2a를 곱합시다. a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부동은 안 변해요. 그러면 a 플러스 1의 범위가 0과 2 사이예요. 그럼 a는 1과 얼마 사이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겹치는 범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근해분리입니다. 나중에 나와요. 미적분원에서 또 나옵니다. 미적분원에서 3차의 극점 구하는 이야기로 또 나와요. 무조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꼭 주말 가기 전에 영상 보세요. 시간이 개오래 지났어요. 57분이네요. 6시 7분까지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 아주 짧습니다. 선생님 생각에 한 20분에서 30분 하면 끝날 거예요. 그러면 빨리 투데이 하고요. 다른 건 파파박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우리 함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뤘어요. 그래서 함수가 뭐다,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뭐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특별한 함수들을 찾을 겁니다. 특별한 함수들을 찾을 거고요. 총 4개의 특별한 함수를 찾을 겁니다. 특별한 함수,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들을 찾을 거고 그 친구들을 따로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꼭 외우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표현 방법도 물론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이름 4개부터 적으면 첫 번째 1대1 함수입니다. 여러분 1대1 함수만 적으세요. 그 밑에 공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1대1 함수만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1대1 대응입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상수함수고요. 4번으로는 항등함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4가지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4가지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요 4가지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됐죠? 1대1 함수. 수학에서 쓰는 용어 말고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을 한다면 1대1 함수는 대응. 아까 했죠? 화살표예요, 화살표. 대응, 화살표. 이 겹치지 않는답니다. 다른 대응, 화살표 2개가 같은 곳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를 우리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대응, 화살표가 같은 곳을 가리키지 않아야 된다. 그럼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말이고 이걸 수학적 표현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정의역의 원소, 이걸 x1, x2라고 할게요. 이거에 대하여 x1하고 x2가 다르면, 즉 정의역의 원소 2개가 다른 친구라면 그걸 함수에다 집어넣은 fx1, 그때 치역, 대응을 가르치고 있는 치역하고 fx2가 다르다. 즉 다른 두 값에 대해서는 다른 값을 가리킨다. 이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관계를 만족하면 그게 대응이 겹치지 않는다. 그걸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익숙하죠, 형태가. 뭐뭐이면 뭐뭐이다. 가정 결론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이에요. 부정이 있네요. 여러분들 뭐가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야죠. 가정 결론 형태인데 부정이 있어. 뭐 하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죠? 선생님도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거 말고요. 대우요. 대우. 이 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에요. 대우도 참입니다. 위치 바꾸고 부정해보죠. 그렇다면 fx1하고 fx2가 같다 이려면 x1하고 x2가 같은 경우, 즉 같은 치역을 가지려면 정의역의 원소가 같은 케이스밖에 없다. 뒤집어 말하면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다른 곳을 가리킨다. 그게 말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대응이 겹치지 않는다. 화살표가 겹치지 않는다.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공간이 부족하다.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어요. 1, 2, 3. x에서 x로니까 똑같아야죠. 여기도 1, 2, 3입니다. 근데 1, 2, 3, 4 하고요. 이거 y로 할게요. 그럼 안 돼. 이거 y로 하고요. 여기를 4로 붙이죠. 미안해요. 자, 그러면 1이 1을 가리키고요. 2가 4를 가리키고요. 3이 2를 가리킬 거예요. 우선 대응이 하나씩 생겼으니까 함수는 맞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리키는 곳이 같은 곳을 가리킨 게 있나요? 없죠. 1대1 함수로. 1대1 함수예요. 공간이 부족해요.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건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프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야죠. 그래프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래프에서는 당연히 함수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요. 그 상황에서 Y축에 수직인선을 긋습니다. 수직인선. 다른 말로는 X축의 평행인선하고 같은 이야기겠죠. 이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자, 잘 들으세요. 교점이 1개 이하여야 됩니다. 1개나 또는 0개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그림 그려볼까요? 이거 그림 그리면 보세요. 자, 1, 2, 3이고요. 1, 2, 3, 4예요.
자, 1은 1을 가리킬 거고요. 2는 4를 가리킬 거고요. 3은 2를 가리킨다고 했죠. 이렇게 해요. 그럼 보세요. 이 공역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진하게 Y축의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한 개에서 만나죠. 공역을 지나가게 Y축의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안 만나죠. 한 개고요. 빵개예요. 그 다음에 공역을 지나가게 수직인 선을 그으면 한 개네요. 그으면 한 개네요. 한 개 또는 빵개. 뭐예요? 이게 바로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분량 조절의 실패군요. 자, 그럼 2번은요. 아까 썼다 지웠는데 1대1 이름 비슷하죠?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고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서 조금 더 조건이 타이트해집니다. 그래서 1대1 함수 중 1대1 함수 중 치역하고요.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이 친구 볼까요? 이 친구는 공역은 1, 2, 3, 4인데 치역은 1, 2, 4잖아요. 치역하고 공역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겁니다. 그럼 요건 같은 이야기니까 됐고요. 그래프로 그리면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는데 1, 2, 3이고요. 1, 2, 3이에요. 그래서 1이 2, 2가 3, 3이 1 이런 식으로. 그럼 화살, 대응 안 겹쳤죠? 공역 1, 2, 3, 치역도 1, 2, 3 똑같죠? 됐죠? 이런 게 1대1 대응이 됩니다. 역시 분량 조절에 실패해요. 다 밀리고 있어요. 자, 그럼 역시 그래프상의 이야기로 놓고 본다면 똑같아요. 쟤랑 똑같은데 교점이 몇 개여야 된다고요? 교점이 한 개여야 됩니다. 한 개 이하가 아니에요. 정확히 한 개여야 됩니다. 비어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 비어있는 애 있었죠? 이것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닌 겁니다. 그럼 얘도 그림 그려보면 1, 2, 3에서 1, 2, 3으로 갔죠. 1, 2, 3, 1, 2, 3 그래서 1이 2를 가리켰고요. 2가 3을 가리켰고요. 3이 1을 가리켰어요. 자, 그러면 그으면 하나, 그으면 하나, 그으면 하나. 선 3개만 그은 이유는 공역이 3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공역이 모든 실수죠? 그러면 선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공역들에 대한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1대1 함수 1대1 대응입니다. 즉 1대1 대응이면 당연히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라는 큰 틀 중에 일부가 1대1 대응인 거예요. 그래서 1대1 함수 중에서 일부가 1대1 대응인 겁니다. 부분집합 구조죠. 됐고요. 세 번째, 상수함수입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건 적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고 몇 창이라고 부르나요? 2창이라고 부르죠. 이거는요? 1창이죠? 이거 보고 무슨 항이라고 부르나요? 상수항이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상수항 하면 숫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려요. 자, 상수라는 의미는 항상 일정하다의 의미입니다. 꼭 숫자일 필요 없어요.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보세요. x에 1일 거예요. 그럼 얘 얼마인가요? 1이죠. 얘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죠. 얘 얼마예요? 3입니다. 그럼 x에 2 넣을 거예요. 얘 얼마인가요? 4죠. 얘 얼마예요? 마사죠. 얘 얼마예요? 3이죠. 변수에 관계없이 늘 일정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상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a예요. 그럼 x에 1 넣으면 1 마이너스 2a, x에 2 넣으면 4 마이너스 4a. 일정한 값이잖아요. 숫자는 아니지만 얘는 x에 대한 상수항인 겁니다. 상수의 의미가 뭐라고요? 숫자 아니에요. 일정한 값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과학 문제 풀다 보면 뭐뭐는 상수다. 그래. 빛의 속도 c로 적죠. c는 상수다. 무슨 뜻이에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고정되어 있는 값이다. 그 뜻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상수함수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상수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한다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앞에 생략된 내용 있네요. 무엇에 관계없이. 아까는 x, 들어오는 값이었죠? 우리 들어오는 값 뭐라고 불러요? 정의역. 그래서 앞에 뭐가 와야 되냐면 정의역의 원소에 관계없이인 겁니다.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는 함수라고요. 1 들어와도 3 나오고 2 들어와도 3 나오고 3 들어와도 3 나오고 5 들어와도 3 나와요. 상수함수인 거예요. 1 들어와도 A 나오고 2 들어와도 A 나오고 3 들어와도 A 나와요. 상수함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2시간을 공부해도 50점이 나오고 3시간을 공부해도 50점이 나오고 공부를 안 해도 50점이 나와요. 공부 시간과 성적은 상수함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공부들을 좀 하세요. 그럴 리는 없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x에서 y로의 함수고 1, 2, 3, 4, 1, 2, 3, 4인데 1 들어와도 3 나오고 2 들어와도 3 나오고 3 들어와도 3 나오고 4 들어와도 3 나와요. 상수함수입니다. 들어오는 값에 정의역에 관계없이 같은 결과물을 가지죠. 그럼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1, 2, 3, 4 있는데 1 들어와도 3 나오고 2 들어와도 3 나오고 3 들어와도 3 나오고 4 들어와도 3 나와요. 만약에 1, 2, 3, 4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실수였다면 이렇게 찍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죠, 이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y는 k 이런 형태가 상수함수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엔 x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사실 0x 더하기 k라 x에 어떤 값이 들어오든 무조건 k만 나오는 겁니다. 상수함수. 사실 뭐예요? 실수 전체로 놓고 본다면 x축 평행한 그래프입니다. 그게 상수함수가 실수 전체일 때 이야기였습니다. 분량 조절에 실패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선생님이 아까 시작하고 20, 30분 쓴 시간부터 15분밖에 안 흘렀습니다. 금세 끝날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는 뭐였냐면요.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입니다. 개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요거 자체의 의미도 물론 중요한데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위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세훈씨 정신 차리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은 항등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있네요. 교육과정 개정으로. 항등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공수원 끝부분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걸 단위행렬 또는 항등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단위행렬의 또 다른 표현이 항등행렬이에요. 단위행렬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안 나나요? 2로 쓰여 있는 거예요. 2차 정사각 단위행렬 같은 경우에 1001이었던 친구. 기억나죠? 1001. 보니까 이거의 의미가 보여요. 혹시 기억나나요? A행렬에 단위행렬을 곱하면 A가 나옵니다. 항등의 개념이 이거예요. 어떤 연산에 대해 연산의 의미를 없게 해주는 애들을 항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거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좀 그 수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라서요. 덧셈 연산에 대해 2에 누군가를 더했더니 다시 2가 나왔어요. 여기에 오는 친구 뭐죠? 0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0은 덧셈 연산에 대한 항등 땡땡땡이다. 여기 이제 뒤에 있는 거는 함수면 항등함수,
행렬이면 행렬, 그 다음에 여기는 원소라는 개념으로 항등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연산을 바꿔볼게요. 얼마 넣어야지 관계를 만족하나요? 1이죠. 그럼 사실 1은 곱셈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항등의 의미예요. 모든 연산에는 항등에 대한 개념을 따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등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럼 원래 의미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원래 의미는 항등하고 함수잖아요. 그럼 합성 연산에 대하여 항등 구조를 띄게 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건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F라는 함수가 있고요. 합성은 어떻게 적었냐면 동그라미로 적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다시 F가 나오게 해주면 얘를 우리는 I라고 적고요. I라고 적고 항등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냥 적어놓기만 하세요. 합성 연산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냥 원래는 이게 정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합성을 안 배웠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같은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들어온 값을 그대로 내보내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봤더니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1 들어왔는데 1 나오고요. 5 들어왔는데 5 나오고요. 100 들어왔는데 100 나오고 A 들어왔는데 A가 나온다고요. 들어온 값을 그대로 내보내면 그걸 우린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예요. 그때 항등함수는요. 1이 들어와도 1이 나오고 0.3이 들어와도 0.3이 나오고 루트 7이 들어와도 루트 7이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 들어온 친구를 그대로 내보내는 식. x가 들어오면 그대로 x를 내보낸다고요. y는 x가 항등함수입니다. 뭔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냐면 항등함수가 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정의역이 0하고 1이에요. 자, 그럼 0 들어왔는데 0 내보내고 1 들어왔는데 1 내보내면 우린 항등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항등함수에 당연히 누구도 들어가냐면 y는 x도 들어가요. 근데 y는 x제곱도 들어갑니다. 이 친구 0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0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1 들어오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항등함수예요. 정의역을 이걸로 한정 짓는다면 얘도 항등함수입니다. 근데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면 당연히 얘는 항등함수가 아니죠. 얘 2 들어오면 얼마 나와요? 4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정의역을 한정 지으면 항등함수 취급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그거예요. 같은 함수, 그 개념을 확장해서 항등함수라는 건 고정된 함수가 아닙니다. 실수 전체일 땐 유일하게 얘지만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아닐 때는 이 구조를 만족하면 또는 이 형태를 만족하면 모두 항등함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도 있냐면 x 세제곱도 당연히 돼요.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잖아요. 항등함수는 하나가 아니에요. 항등함수 하면 y는 x만 떠올리는 친구들인데 아닙니다. 그건 실수 전체일 때 유일한 항등함수.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면 항등함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조건이 들어온 값을 그대로 내보내는 함수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함수라는 큰 틀이 있어요. 우리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뭐였나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하나의 대응을 가진다. 화살표가 하나씩만 있다. 그런 친구들 중에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이 오늘 배운 1대1 함수입니다. 그 특정 조건이 뭐였어요? 대응, 화살표가 겹치지 않는다. 같은 곳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게 1대1 함수였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 중에 또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을 1대1 대응이라고 불렀습니다. 1대1 대응 뭐예요? 1대1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은 애들이었습니다. 화살을 맞은 애들과 화살을 맞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같은 애들이 1대1 대응이었어요. 그럼 상수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화살이 겹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1대1 함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바깥에 존재합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한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들어온 값을 그대로 내보내요. 1 들어오면 1 내보내고 2 들어오면 2 내보내고 3 들어오면 3 내보내요. 절대 겹칠 수 없겠죠. 들어온 값이 다른데 어떻게 겹칠 수가 있겠어요? 겹치지 않으니까 1대1 함수 맞습니다. 근데 공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항등함수. 일부는 1대1 함수고 공역을 설정하기에 따라 일부는 1대1 대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배운 4가지 함수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1대1 함수입니다. 하위 관계니까요.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 들지 않아요? 가정 결론이죠.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이다. 맞아요.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다. 틀려요. 명제 이야기였습니다. 됐죠? 오늘은 이게 다고요. 문제는 하나만 풀어보죠. 1대1 대응에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 겁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4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면 나중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문제 246번입니다. 요거 하고 오늘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항등함수는 지금 그냥 그것만 알아놓으세요. 들어온 값을 그대로 내보낸다. 지금은 그것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합성연산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246번이고요. x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인데 문제에 정수란 표현 없죠?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입니다. 그럼 모든 실수를 가져오려면 마일, 0, 1, 2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래프 그려서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에 y에 대한 내용은 여기 꼭 y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x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 왜 x인데 x의 범위 아니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 얘기 드렸듯이 이건 지금 집합을 표현하고 있고요.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 조건제시법입니다. 그 원소를 표현하는 기호인 것 뿐이지 여기가 x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a로 쓰든 k로 쓰든 전혀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 나왔네요. f 함수 이름이고요. 앞에 오는 거 정의역, 뒤에 오는 거 공역. 그러면 정의역이 이만큼이고 공역이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함수의 이름은 f고요. 자, 그림 그려보죠. 영역만 가져오는 걸 그림을 그려볼게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됐고요. 그 다음에 x 2까지 1, 2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x는 이만큼 가져오겠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오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른 부분은 안 쓸 거예요. 다른 부분은 안 쓸 거고요. y도 마이너스 3부터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2, 3까지. 그러면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린 이만큼에서부터 아래로 이만큼까지만 가져오겠다고요. 그럼 사실 이 박스 안에서만 모든 이야기를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이 박스 안에서만 모든 이야기를 해석하고요. 바깥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는 뜻인 겁니다. x가 3일 때 의미가 없어요. y의 값이 4가 나오는 경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이 박스 안에서만 해결을 할 건데 이 내부에서 fx 함수의 힌트가 하나 더 나왔네요. ax 플러스 b래요. a는 양수래요. 알 수 있는 내용. 1차네요.
1차의 계수 양수네요. 증가함수.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친구라는 겁니다. 예서야! 여기 봐! 뭐해? 너 답만 적으려고 있다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끄덕끄덕을 하고 있어.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증가함수고 직선이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우선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이 조건에 관계없이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이 내부에서만 해석할 거고 자,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려요. 그럼 우리는 이 사각형 내부에 있는 친구만 쓸 거니까 바깥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요렇게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얘는 첫 번째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정의역은 특정 값을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정의역은 특정 값을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정의역 특정 값 가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정의역이 공역 바깥에 있는 친구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대응을 못 가지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함수가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수가 아니게 돼요.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번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건 함수는 맞습니다. 함수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얼마, 이 친구들이 얼마, 이 친구들이 얼마를 모두 가지고 있죠. 이 범위 내에서. 함수가 아닌 것과 함수인 것 알겠나요? 됐죠? 자, 그러면 물론 여기선 1차만 이야기했지만 잠시 2차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2차 그렸어요. 그럼 이 친구는 함수는 맞습니다. 요 x값에 대해서 특정 y값, 요 x에 대해 특정 y값, 요 x에 대해 특정 y값, 요 x에 대해 특정 y값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요. 함수는 맞아요. 됐죠? 근데 이 친구는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1대1 함수도 아니고요.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거 오늘 했네요. y축에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었어. y축에 수직인 선을 그었어. 한 군데서만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2차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겁니다. 한 군데 이하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요렇게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안 만나요. 한 군데서 만나죠? 한 군데서 만납니다. 이 내부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군데서 만나는 순간이 존재하죠.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뭐도 아니에요. 1대1 대응도 아닌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 지워야 돼요, 이제. 다 지우고요. 아까 전처럼 필요한 영역만 남겨서 다시 한번 그리면요. 이 박스만 놓고 그리면 1, 2, 마일, 그 다음에 1, 2, 3, 1, 2, 3 해서 이 내부에서만 이야기를 하자고요. 이 내부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직선인데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우선 함수여야 되니까 이런 친구 될 수 있고요. 여기를 연결해서 요렇게 긋는다면 1번은 함수는 맞아요. 근데 1대1 함수는 아니었습니다. 1대1 함수까지도 맞고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자, 볼게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1대1 함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친구 빼고요. 1대1 함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X축에 평행한 선, Y축에 수직인 선 그어서 한 군데나 빵 군데 만나면 됩니다. 빵 군데예요. 지금 안 만나고 있어요. 그러다 한 군데 만났죠. 내려도 계속 한 군데 만나죠. 여기까지 한 군데 만나네요. 근데 안 만나죠. 여기서부터. 이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1대1 함수는 맞습니다. 근데 빵개에서 만나는 친구들, 안 만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럼 우린 결국 직선을 그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군데서 만나야 된다고요. 어디서? 이 박스 안에서. 그럼 그렇게 그리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 끝과 여기 끝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 여기랑 여기를 지난 직선.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울기가 양수라고 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기울기가 양수란 내용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그어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2개 나오는 게 일반이에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몇 콤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3. 여기 몇 콤마 몇이에요? 2 콤마 3이죠. 그럼 우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자고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해야죠. 그러면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라
4분의 6입니다. 2분의 3이네요. 그럼 기울기 2분의 3이고 2,3을 지난 직선식은 y는 2분의 3에 x-2 더하기 3입니다. 앞에 내용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내용들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친구가 쟤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자, 지금 문제는 그나마 쉬운 거예요. 나중 되면 그래프가 고정되어 있고 요 정의역 공역이 바뀝니다. 그럼 정의역 공역을 어떻게 바꿔야지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찾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두 개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두 개가 다 움직이는데 어떤 규칙성을 가지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 규칙성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내용까지가 최종입니다. 됐죠? 선생님이 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양 끝을 연결해야지로 끝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고요. 이해를 다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직선이니까 양 끝을 연결하는 걸로 간단히 해결이 됐는데 직선이 아닌 2차가 된다면 혹은 범위가 변경된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그림 그리고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죠.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10분 쉬었다가 투데이 풀고 퀴즈 봐보죠. 쉬세요.